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공부는 둘째치고 먹는 것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진 괴짜 선비라면, 그리고 당신의 기이한 식성이 가장 지독한 사회 불평등과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꿰뚫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면, 당신은 그 날것의 맛을 포기하시겠소? 아니면 그 날것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시겠소? 여기 온 마을의 모두가 썩은 생선을 먹어야 하는 기이한 억압 속에서 오직 생선은 날것이 제맛이라 주장하던 한 괴팍한 선비의 이야기가 있소.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식성이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사회 문제와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비밀을 엿보시겠소? 주인공은 방선비였소. 그는 학문보다는 맛에 미쳐 있었으며, 특히 싱싱한 해산물을 날것으로 즐기는 독특한 미식가였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전복과 고등어를 날것으로 썰어 먹으며 그 순수한 맛에 빠져들었소. 생선은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품은 날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양이요. 삭히면 그 영혼이 날아가 버리는 법. 그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마을에는 기이하고 억압적인 법도가 있었소. 마을의 모든 생선은 반드시 사흘 동안 푹 삭히거나 쪄서 먹어야 했으며, 날것으로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도는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상까지 옥죄는 쇠사슬과 같았소. 시장에서 생선을 사면 즉시 삭히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매질이 따랐습니다. 이 기이한 법도는 마을을 지배하는 탐욕스러운 권력자 이 좌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하급 관직을 물려받은 집안 출신으로 마을의 세금과 어업을 독점하며 백성들을 쥐락펴락했소. 이 좌수는 매번 엄숙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생선은 날것으로 먹으면 요기가 들거나 천벌을 받는다. 내가 너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삭혀 먹는 법도를 만든 것이니 모두 엄히 따르라. 그의 목소리는 마을 광장에서 메아리쳤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소. 하지만 이 법도의 이면은 더 추악했소. 이 좌수는 바닷가 마을에서 잡히는 모든 싱싱한 해산물을 자신이 독점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삭히고 남은 거의 썩기 직전의 생선만을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싱싱한 생선은 그의 저택으로 직행해 귀족 손님들에게 대접되거나 먼 도성으로 팔려나갔소. 마을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바닷가에 살면서도 정작 삭은 생선만 먹어야 하는구나. 억울함에 목이 메어도 이 좌수의 권세가 두려워 아무도 현실적인 불평등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어부들은 잡은 생선을 바치고 나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취나는 삭은 찌꺼기뿐이었소. 이런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방선비만이 이 좌수의 법도를 무시하고 싱싱한 생선을 구해 몰래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바닷가로 나가 어부 친구들과 은밀히 거래하거나 멀리서 온 상인에게 부탁해 싱싱한 해산물을 구했소. 방선비가 삭은 생선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선은 날것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맛이다. 삭힌 생선은 진실을 숨긴 권력과 같아서 억지로 삼키면 배탈이 나는 법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식성 취향이 아니라 마을의 부조리를 꿰뚫는 비유였소. 어머니가 방선비를 말렸습니다. 이 녀석아, 내 괴팍한 식성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이 좌수에게 미움을 사게 생겼구나. 삭은 생선이 이 좌수의 법도이니 그냥 억지로라도 참고 먹어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소.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좌수의 세금 때문에 가난에 허덕였소. 방선비는 어머니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삭은 생선을 계속 먹다가는 정말로 병이 납니다. 이 좌수의 법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지독한 정치적 횡포요. 어머니께서도 아시지 않소? 마을의 아이들이 배앓이로 고통받는 게 다 그 삭은 생선 때문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소. 이러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방선비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소. 마을의 젊은 여인 옥란이 등장한 것이요. 그녀는 바닷가에서 어부의 딸로 자랐으나 미모와 지혜로 마을의 주목을 받았소. 옥란은 이 좌수의 법도로 인해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불만을 쌓아왔소. 그녀는 싱싱한 생선을 몰래 날것으로 먹어본 적이 있었고 그 맛에 감동받아 방선비의 소문을 듣고 호감을 품었소.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둘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소. 방선비가 물었습니다. 옥란 아가씨, 이 바다의 싱싱함을 왜 삭혀버려야 하오? 날것의 맛을 아시면 이 법도의 부조리가 보일 텐데. 옥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저도 그 맛을 압니다. 하지만 이 좌수의 눈이 두려워. 그래도 선비님처럼 당당히 사시는 모습이 부럽소.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소. 옥란은 방선비의 괴팍한 철학에 매료되었고 방선비는 그녀의 지혜로운 눈빛에 끌렸소. 둘은 몰래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소. 옥란은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마을의 불평등은 생선처럼 사가가고 있어요. 날것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두가 썩어갈 거예요. 방선비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아가씨의 말처럼 사랑도 날것이 제맛이오.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법. 이 대화는 둘의 애정을 키우며 이야기의 메인 축을 강화했소. 옥란은 방선비의 비밀스러운 식사를 돕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소. 그러던 어느 날 이 좌수가 자신의 법도를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선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 좌수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문을 부수듯 들어왔소. 그는 방선비의 상에 삭은 생선이 아닌 싱싱한 생선회가 올려진 것을 보고 경로했습니다. 이 괘씸한 선비야. 네가 감히 나의 법도를 어기고 요기가 들린 날 것을 먹다니. 당장 감옥에 가두어 천벌을 받게 해야겠다. 이 좌수의 얼굴은 붉어졌고 하인들은 방선비를 포박하려 했소.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울었고 방선비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괴짜 같은 식성을 이용한 가장 현실적이고 코믹한 변명을 생각해냈소. 이때 옥란이 몰래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소. 그녀는 방선비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소. 좌수님, 잠시. 이 선비님은 법도를 어긴 게 아니에요. 제 증언을 들어주세요. 방선비가 이 좌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좌수님, 저는 법도를 어긴 것이 아니라 좌수님께서 말씀하신 날것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했을 뿐입니다. 이 좌수가 어이없어 물었습니다. 네 이놈, 날것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냐. 눈앞에 있는 것이 날생선이 아니더냐. 방선비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좌수님께서 드시라는 삭힌 생선이야말로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현실의 날것입니다. 옥란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좌수님, 선비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마을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 좌수가 옥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년은 또 누구냐? 이 괘씸한 놈의 편을 들다니? 옥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 어부의 딸입니다. 이 법도로 인해 가족이 고통받아요. 하지만 선비님의 철학이 그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예요. 방선비는 이 좌수에게 자신의 상에 놓인 생선이
법도를 어긴 날 것이 아니라 이 좌수의 법도에 숨겨진 날 것의 의미를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좌수가 방선비의 괴상한 변명에 흥미를 느끼며 코웃음 쳤습니다. 내 놈의 궤변이 볼만하구나. 삭힌 생선이야말로 나의 법도이니 어찌 그것이 날 것이 된단 말이냐. 당장 그 억지스러운 말장난의 이유를 대라. 방선비는 여유롭게 자신의 현실적인 철학을 펼쳐 보였습니다. 좌수님, 이 마을 사람들은 싱싱한 생선을 잡고도 좌수님께 바쳐진 후에야 삭은 생선을 비싼 값에 사서 먹습니다. 이 삭은 생선의 값에는 좌수님의 탐욕과 가장 지독한 불평등이라는 더럽고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방선비가 손가락으로 상에 놓인 싱싱한 생선회를 가리켰습니다. 이 싱싱한 생선은 바닷가에서 막 잡아올린 가장 순수한 자연의 날 것입니다. 허나 좌수님께서 드시라는 삭힌 생선은 부당한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부패하고 현실적인 날 것의 진실이 담긴 것입니다. 저는 부패한 현실의 삭은 맛을 견딜 수 없어 순수한 자연의 날 것을 택했을 뿐입니다. 옥란이 공감하며 덧붙였소. 좌수님, 제 가족도 그 삭은 생선으로 병이 들었어요. 선비님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식성이 아니라 마을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이 좌수는 방선비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풍자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곧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 좌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유생 같으니 네가 감히 나의 정당한 세금 징수를 부패라 칭하다니 당장 내 놈을 관하로 끌고 가 매질을 가해야겠다. 옥란은 방선비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소. 선비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이 이 억압을 뚫을 거예요. 방선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좌수님, 잠시 제가 좌수님의 권위를 지켜드릴 가장 현실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좌수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 좌수는 평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이 아닌 두려움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고민하고 있었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나의 권위를 지킬 비법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방선비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좌수님,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삭은 생선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삭은 생선을 먹는데 금액까지 2배로 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불평등에 있습니다. 방선비가 껄껄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좌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지도자라는 명예를 얻고 싶으시면 당장 이 법도를 바꾸십시오. 삭은 생선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생선값을 받지 마십시오. 싱싱한 생선을 원하면 정가를 내게 하십시오. 이 좌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삭은 생선을 공짜로 주라니? 그러면 나는 무슨 이득을 얻느냐? 방선비가 가장 현실적인 이득을 제시했습니다. 좌수님, 삭은 생선은 어차피 좌수님의 창고에 쌓여 재고가 되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풀면 좌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값비싼 명예를 얻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백성들이 싱싱한 생선을 살 때 2배의 값을 내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옥란이 거들었습니다. 좌수님, 제 가족처럼 가난한 이들이 그 공짜 생선으로 목숨을 부지하면 좌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거예요. 그게 진정한 권위예요. 이 좌수는 썩어가는 재고를 처리하면서도 존경과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에 무릎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의 괴팍한 식성 속에 이토록 현실적인 상재가 숨어 있었단 말이냐? 당장 너를 내 참모로 삼아야겠다. 결국 이 좌수는 방선비의 조언대로 억압적인 법도를 바꾸었습니다. 삭은 생선은 무료로 풀고 싱싱한 생선은 여전히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삭은 생선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좌수를 자비로운 지도자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 좌수는 명예와 신리를 모두 얻었고 방선비는 자신의 목숨과 편안하게 날생선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옥랑과의 애정도 깊어졌소. 그녀는 방선비에게 속삭였소. 선비님, 당신의 용기로 우리 사랑도 싱싱하게 피어났어요. 방선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이 날것의 진실처럼 우리의 감정도 영원할거요? 방선비는 이 좌수의 식성 담당 참모라는 코믹하면서도 현실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고, 이 좌수는 방선비의 조언대로 삭은 생선을 무료로 풀고 싱싱한 생선을 고개 팔아 명예와 신리를 동시에 챙겼소. 마을 사람들은 삭은 생선이라도 공짜로 얻는다는 사실에 이 좌수를 칭송했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선비는 이 좌수의 참모가 된 후에도 여전히 싱싱한 날것을 즐기며 탐욕스러운 권력의 냄새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 좌수에게 자신의 날것의 철학을 계속 주입했습니다. 옥라는 이 과정에서 방선비를 도우며 몰래 정보를 모아주었소. 그녀의 아버지가 어부라서 이 좌수의 창고 비밀을 알 수 있었소. 방선비가 이 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좌수님, 권력이야말로 생선과 같습니다. 날것 그대로의 진실을 외면하고 삭히고 덮어두려 하면 반드시 지독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잠시 덮어둘 수 있을 뿐 언젠가는 골마 터지는 법입니다. 이 좌수는 방선비의 기묘한 비유가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럼 내 권력이 삭지 않고 싱싱하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방선비는 이 좌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좌수님, 백성들의 눈은 귀신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좌수님께서 진정으로 명예를 얻으시려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방선비가 지적한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삭은 생선을 처리하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좌수는 삭은 생선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풀기 전 가장 좋은 부위를 몰래 따로 빼돌려 자신의 가축들에게 먹이고 있었소. 이 좌수는 사람들에게는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재고의 최소한의 가치마저 놓치지 않으려는 지독한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옥란이 방선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소. 선비님, 좌수님의 가축, 우리에서 삭은 생선 냄새가 나요. 그게 마을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증거예요. 방선비가 웃으며 이 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좌수님, 삭은 생선의 가장 좋은 부위를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그 사소한 불평등을 잊지 않습니다. 좌수님께서 참된 지도자가 되시려면 가축에게 주던 그 귀한 부위를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이 좌수는 자신의 치졸한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웠으나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과 방선비의 논리에 넘어갔습니다. 가축에게 줄 귀한 부위를 백성들에게 주라니. 아깝긴 하지만 내 말대로 명예가 더 큰 이윤을 가져올지 시험해보겠다. 옥란이 이 좌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방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게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하지만 더 깊은 비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좌수는 곧바로 가장 삭은 생선에서 귀한 부위를 골라 노인들에게 먼저 배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삭은 생선을 무료로 얻는 것 이상으로 이 좌수가 자신들을 가축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감동적인 명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소. 이 좌수가 부위를 배급하는 과정에서 옥란의 아버지가 우연히 창고를 엿보고
삭은 생선이 아닌 싱싱한 생선 일부가 가축에게 가는 것을 발견했소. 이는 이 좌수의 더 깊은 탐욕을 드러내는 증거였소. 옥란이 방선비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방선비는 재치 있게 이를 이용했소. 그는 이 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좌수님, 가축에게 싱싱한 생선을 주신 건 백성들을 속이는 더 큰 실수예요. 그걸 노출해 백성들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한다고 보여주세요. 이 좌수는 당황했으나 방선비의 제안대로 그 사실을 공개하며 내 가축조차 백성을 위해 희생한다고 포장했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이 좌수를 칭송했습니다. 이 좌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아버지십니다. 저희를 가축보다 높게 보아주시니 저희는 기꺼이 싱싱한 생선을 더 비싼 값에 사겠습니다. 이 좌수는 가축에게 줄 얼마 안 되는 부위를 포기하고 엄청난 명예와 백성들의 자발적인 충성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싱싱한 생선의 판매량은 더욱 늘어났고 이 좌수의 창고는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괴팍한 식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권력자의 탐욕을 더 큰 명예와 실리로 포장하여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옥란과 함께한 그는 속삭였소. 아가씨, 이 반전이 우리의 사랑처럼 예상치 못했지만 가장 달콤해요. 방선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생선과 같지. 탐욕의 명예라는 양념을 치면 가장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법이요. 이후 방선비는 이 좌수의 가장 신임받는 참모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지혜와 괴팍한 식성을 이용하여 부패한 사회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배부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옥란과 결혼한 그는 마을의 불평등을 점차 해소하며 날것의 맛처럼 솔직한 사랑을 키웠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세상 이치는 서책이 아닌 배고픈 현실과 날것의 맛에 숨어있다는 유쾌한 교훈을 상기하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요.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